네, 안녕하세요. 별이 빛나는 밤의 특별한 종목 시간입니다. 별밤아씨 김세영입니다. 네, 최근 시장이 정말 어렵습니다. 어떻게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도 잘 모르겠는 시장인데요. 그래서 이분과 함께 시장 긴급 진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목요일이죠. MBN골드 황대현 매니저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매니저님 힘이 없습니다. 원래 지금 이렇게 저점으로 빠지면은 저점 매수가 베스트긴 한데 지금 저점 매수라고 하기에도 조금 불안한 장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주식시장은 항상 이렇게 상승 하락이 이제 번갈아가면서 네. 나타난다고 보는데 되게 이제 저점이 빠질 때는 사람들은 이제 공포를 느낍니다. 근데 지나가 보면은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대세가 무너지지 않았을 때는 불안 속에 주가가 싹틉니다. 그리고 항상 그 낙관 속에 주가는 하락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네. 지금 불안한 부분인데 일단은 그 저점을 잡는 것은 제가 어떻게 잡느냐 오늘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좀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장 전반적으로 지수의 저점을 보는 방법 알려주시는 건가요? 예, 일단 그 단기적인 기술적 지표보다는 네. 그런 그 팩트가 과연 무엇인가 이 부분에서 이제 환율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좀 찾아보도록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율이 지금 또 좀 주춤하다가 다시 또 급등을 했잖아요. 네네. 그럼 외국인의 매수가 어제는 들어왔는데 이 지속성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예, 물론 이제 그 환율 부분은 제가 그 노는 이제 말씀드렸던 네. 부분에 특히 이제 미국의 테이퍼링 부분에서 유동성 축소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달러 가치가 올라간다는 부분이고 추세적인 건 상승입니다. 그래서 최근 그 환율이 상당히 테이퍼링 예의가 나오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환율과 이제 외국인 간격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데 최근 그 가장 이제 그 이 환율이 올랐던 부분이 8월 13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외국인 매도와 환율 관계를 상관관계를 본다면 이렇게 준비된 그 차트를 좀 보신다면요. 네. 8월 13일 이후에 그 환율이 올라가면서 외국인들이 그 8조 정도를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50원대 올라가면서 그 바로 이제 터닝하는 시점이에요. 그때부터 했는데 바로 이제 8조 정도의 매도를 했던 부분인데 이제 오늘도 이제 환율이 상당히 올라간다 이런 부분을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 보시면은 환율이 올라가면서 도리어 이제 운봉이 나왔는데 오늘도 이제 그 운봉 속에 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중장기적인 부분은 그 추세적인 상승이라고 보지만은 제가 볼 때는 오늘 외국인의 그 매도 동향을 이렇게 볼 때 현재 그 환율이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같은 경우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이제 그 매매 부분이 많이 축소됐다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보면은 2천억 정도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어제도 이제 2천억 정도인데 가장 많이 팔았던 때가 8월 13일 바로 이제 2조가 넘게 팔았습니다. 그때 이제 삼성전자가 굉장히 많이 환율 때문에 많이 빠졌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최근 추세상으로도 그 볼 때 그 현재 단기적인 상단으로 왔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추세는 상승인데 최근 이제 미국에서도 바로 이제 그 전반적인 경기 부양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네. 9월 중순에 1조 달러가 아마 통과가 되면 그게 이제 현금화 이런 유동성을 갖다가 확대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겠고 3조 5천억도 또 추가적으로 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볼 때 현재 그 환율이 무조건 올라가는 것보다는 이러한 유동성 부분이 나타나면서 어떤 그 변동성을 수반하면서 상승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의 그 매도 동향을 봤을 때 오늘은 상당히 심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반영됐다고 보는데 2천억을 매도했는데 그때는 삼성전자를 매도해도 그렇게 그 주가가 안 빠졌거든요. 네. 그런데 최근에 뭐 계속해서 이제 급락을 좀 하는데 조그만 그 매도를 해도 그 주가가 하락했던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이제 하방으로 때리기 때문에 이건 뭐냐면 투자 심리가 상당히 위축된 부분이고 환율의 요인이 오늘 컸다고 그러질 않다고 봅니다. 네네. 다만 이제 테이퍼링 부분인데 그래서 환율을 이제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은 일단 그 오늘 같은 경우 이제 환율이 상승하면서 바로 이제 그 1,179원 밑에 1,176원대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바로 치고 가기는 조금 그렇고 또 외국인의 동향을 봤을 때 터닝할 때가 가장 외국인들이 매도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저렇게 추세적으로 상승해서 상단에 가면은 매도가 좀 줄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환율 부분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과거에는 환율이 중요했는데 이제는 그 어떤 그 볼 때 좀 이따 말씀드렸지만 테이퍼링이나 삼성전자 부분이 더욱더 중요한 시점이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테이퍼링보다 삼성전자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뭐 일단은 그 오늘 시장을 갖다가 지배한 건 테이퍼링이라고 봅니다.
봅니다. 근데 테이퍼링 같은 경우에 지금 미국 경기가 조금 안 좋아지고 네. 원자재 가격도 이렇게 하락하고 있어서 테이퍼링을 9월에 정말 할까 싶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예, 그 FOMC 정례회에서 아마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일정을 발표할 거로 네. 저는 봅니다. 그 존슨 헤이 그 잭슨 그 홀에서 네. 어느 정도 지금 고지를 좀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 추세적으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미국도 그동안에 돈이 많이 풀려 있습니다. 그 매달 그 2천억, 1,200억 달러씩 이제 매수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슈퍼 인플레이션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물가 부분이 굉장히 뭐 5%대까지 뜨고 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도 어쨌든 경기가 좀 하락하고 있지만 크게 봤을 때는 코로나19라는 부분은 언젠간 없어집니다. 없어지든지 거기에 대한 어떤 거리두기가 좀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 과거보다는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경기 호전과 이제 맞물리게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중장기적으로는 경기는 계속 그 호전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성장 개념 부분이 이제 그 계속 좋아진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큰 흐름을 볼 때 제가 네. 볼 때 그 미국에서 그 FOMC 정례 회의가 할 때 틀림없이 아마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정확한 맵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현재 뭐 금리는 이제 내후년도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테이퍼링은 2천억이면 그 1,200억 달러면 뭐 1,000억씩 이렇게 뭐 줄여간다던가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단지 여기서 볼 때 테이퍼링이 지금 두 가지 측면으로 봐야 됩니다. 제가 볼 때. 어떻게요? 지금 상당히 급락을 합니다. 제가 오늘도 보면서 네. 그 외국인 매도도 별로 안 했는데 굉장히 이제 그 주식을 하방으로 이제 때리고 있는데 이건 네. 투자 심리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냐면 테이퍼링이라는 부분에 굉장히 각인이 돼 있습니다. 근데 2013년도 5월 달에 이제 그 테이퍼링 얘기가 처음 나와서 주가가 그 보시면 월봉을 보시면 그렇게 크게 안 빠졌습니다. 조금 빠지다가 다 올랐잖아요. 다시 다 올라갔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 테이퍼링을 한다는 부분은 결국은 경기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고용 지표하고 수급 이런 그 수요 도매 물가 지수가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그 테이퍼링의 이면에는 경기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그 요번에는 많이 오픈이 돼 있다고 보는 거예요. 과거와는 다르게. 그래서 2013년도와는 다르게 요번에는 계속해서 지금 이제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이퍼링 부분에 대한 과거의 어떤 우리가 답습 효과 때문에 상당히 주가가 그 흔들리고 있는 부분이지만은 벌써 주가는 우리나라 많이 반영이 됐어요. 네. 지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렇게 된다면 변환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보면은. 그동안 유동성 장세, 실적 장세가 이제 정확하게 간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주가의 재편이 되면서 어떤 그 수출이라든가 뭐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군들의 주가가 재편되는 과정이 나타나고 그 저점은 이제 좀 이따 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시면서 너무 지금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나 이럴 때 과거와는 좀 틀리다는 부분에 초점을 좀 두는 것이 낫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시장 긴급 진단 또 길게 해보고요. 미국 시장 그리고 섹터별로 또 알려주셨으니까 이 점 꼭 참고해 보셔서 시장 이길 수 있는 전략 잘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장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보고요. 네. 오늘 특종 가져오신 거 어떤 건지 지금 키워드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특종 키워드 열어주시죠. 이미지 센서와 수급입니다. 이미지 센서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쪽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네. 반도체 관련주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뭐 제가 볼 때 아까 그 못다한 말씀이 있지만은 네. 환율이 오르면 수출 관련주는 그 계속 그 수혜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성장주 개념은 반도체라든가 오사트 이런 부분하고 또 이제 그 미국의 그 지금 그 현대차 현지법인이 그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지금 현재 머금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종목도 이제 그 설비 투자를 하고 하게 되면은 주가에 어떤 변화가 줄 수 있겠고 삼성전자도 그 저번 달에 이제 그 2분기 때 12조 5천억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요번에 그 예상도 13조, 16조 편차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디램 반도체 부분에 대한 단기 부담감은 있다 하더라도 바로 휴대폰이라든가 또는 그 이런 그 LED 부분, 이런 그 디스플레이 부분에서 어떤 수익을 거머쥘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반도체 종목은 시장에서 그 경기 때문에 많이 움직이지만은 결국은 신성장 산업과 같이 간다는 맥락에서 오늘 좀 힘들지만은 시장이 테스나를 좀 들고 나왔습니다. 아직 종목 안 열었는데 매니저님이 오늘, 말씀해 주셨어요. 네, 시간이 오늘의 있어서 빨리 종목입니다. 열었습니다. 바로 테스나였어요. 네. 테스나 같은 경우에 지금 반도체 관련주인데 지금까지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지만 2차 전지는 담아갔잖아요. 그런데 네네. 반도체는 상대적으로 좀 매력도가 떨어진다라고 느낀 건지 네. 담아가지 않았는데 네. 테스나는 좀 어떤 포인트에 주목을 하고 계시나요? 제가 볼 때는 그 현재 그 테스나 부분은 물론 이제 그 반도체 부분인데 저는 네. 이제 설비 투자 쪽에 좀 포인트를 줬어요. 그리고 자율 자동차 부분에 이제 그 포인트를 줬던 부분인데 이 종목을 보면서 일단 그 후공정 쪽에 이런 그 테스트 부분인데 웨이퍼 쪽
하고요. 바로 이제 패키지 쪽에 이제 그 레벨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등급을 매길 수 있냐 이 부분을 테스트하는 부분인데 이 회사의 그 매출 부분을 볼 때 상당히 후공정 부분에 그 부가가치가 높은 테스트 쪽을 좀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웨이프 쪽의 매출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상당히 높은 부분인데 물론 1분기 때는 그 미국의 오스틴 공장 그 아시겠지만은 한파 때문에 1, 2분기 때 실적이 그렇게 아주 좋지 못했던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역으로 말씀드리면 그 한파라는 그 지역 그 어떤 기후적인 특징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풀가동 가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파운드리 부분이 최근에 그 보면은 완전히 공장이 거의 다 그 90% 이상 그 가동을 하고 있어요. 네. 그 파운드리는 만들면 팔고 지금 주문이 굉장히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메모리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거기에 관련된 오사트 공장, 오사트 종목들을 좀 봐야 되는데 네. 동기업이 그런 그 후공정 부분에 테스트를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텍사스 한파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돼가고 있기 때문에 3, 4분기에는 실적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그 공장이 되기 때문에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관점에서 테스나를 좀 들고 온 이유입니다. 네, 확실히 반도체 후공정 관련주들이 또 앞으로의 전망 같은 게 되게 좋잖아요. 테스나 같은 경우에도 지금 2023년까지 실적 전망치가 나왔는데 계속 또 올라가네요, 실적도. 네네. 지금 그 실적을 보시면은 네. 그 일단은 그 말씀하셔가지고 보시게 된다면은 물론 이제 주가는 그 파동이 있습니다. 파동이 있는데 그 2019년부터 이렇게 보면 매출이나 그 순이익 부분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순이익 부분을 볼 때 EPS 부분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주당 순이익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21년도, 22년도 보면은 상당히 그 20년도나 이런 부분에 비해서는 시간이 갈수록 수익성 부분이 계속 그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접근을 좀 해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결국 주가는 실적을 따라간다고 보고 지금 그 외부 요인 때문에 주가가 흔들리고 있지만은 네. 어느 정도 그 실적 부분을 봤을 때는 언젠가는 이렇게 반전할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저는 이제 그 CIS 그 카메라 그 이미지 센서 쪽을 말씀을 좀 네. 드립니다. 특히 이제 내일도 이제 그 테슬라 AI 데이잖아요. 인공지능 부분인데 거기서 거기에도 아마 수혜를 받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죠. 자율자동차 부분이 이제 상당히 부각될 거 봅니다. 네. 과거에 이제 테슬라 데이 때는 도리어 이제 배터리가 2분의 1 가격에서 많이 빠졌지만은 요번에는 네. 그런 부분이 좀 부각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동기업이 이제 요번에 그 신설 준공을 한 게 카메라 이미지 센서 쪽에 많이 그 투자를 좀 했던 부분입니다. 근데 만들면 팔린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매출 부분이 한 50% 정도 이미지 센서에서 늘어나기 때문에 요게 이제 자율자동차 부분과 맞물리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면서 조정은 주고 있지만은 그래도 그 상당히 그 안정이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기관들의 흐름이 그 계속해서 최근에 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꾸준하게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기간의 어떤 그 매수 부분들이 계속 요 보시면은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수급 보전에 어떤 그 긍정적이지 않겠나 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또 너튜브 채팅창에서 우리 가자님께서 반도체에서 테스나만 보유 중인데 기관이 계속 사고 있어서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반갑네요라고 하셨어요. 예, 예. 저점 줄일 때마다 조금씩 더 모아가야겠어요라고 하셨는데 네. 맞는 투자 전략일까요? 예, 일단 물론 이제 그 우리가 주식을 접근할 때 네. 그 시장의 파는 흐름을 봐야 돼요. 내일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서 네. 강약을 조절해야 되는데 모아가는 건 맞습니다. 저도 최근에 그 환율 때문에 팔아놓고 우리가 이제 요새 모아가고 있거든요. 종목들을 그 지금 차트 흐름을 보면은 많이 빠졌습니다. 빠졌던 부분인데 주봉상 이렇게 흐름을 본다면은 지금 현재 아직까지 이게 추세가 무너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안 무너졌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리어 이제 기간의 매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타났고 추세가 상방향이기 때문에 매수가 목표가는 58,000원 하고요. 손절 라인은 좀 짧게 잡았습니다. 왜냐면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49,000원대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테스나까지 알아봤고요. 우리 많은 분들이 또 리뷰를 궁금해하시는데 오늘 못 들어봤잖아요. 네. 어디서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오늘도 그 내일 바로 5시에 하겠습니다. 5시에 그 특히 이제 그 다음 주 전략에 대해서 그 어떻게 이제 우리가 가져갈 것인가 이 부분에 그 선택과 집중 부분을 말씀드리니까 네. 상당히 흔들리는 시장이잖아요. 꼭 들어오셔서 많이 들어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료 방송은 내일 5시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특종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